새벽 5시 30분. 알람은 필요 없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시간이면 몸이 저절로 반응하곤 했죠. 이 집은 제 명의입니다. 평생 남의 집 청소하고 밥 지어주며 한 푼 두 푼 모아 마련한 집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늘 이 집에서 얹혀 사는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오늘의 루틴입니다. 찹쌀밥 짓기, 아들 준영이 좋아하는 청국장 끓이기, 며느리 수진의 저탄고지 식단용 샐러드 준비, 그리고 늦잠 많은 손녀들을 위한 캐릭터 도시락까지. 허리가 시큰거립니다. 30년 가사 도우미 생활의 훈장이랄까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 가족의 하루를 제가 열어주고 있다는 뿌듯함. 그것 하나로 버텼습니다. 엄마, 오늘 일찍 가야 해. 아침 일찍 먹을게. 벌써 다 됐다. 청국장 따뜻하게 데워놨다. 어머니, 오늘 빨래는 흰옷과 유색옷 따로, 저희 부부 속옷은 꼭 따로 세탁망에 넣어서 돌려주세요. 아시죠? 저희 옷이랑 섞이면 곤란하다는 거. 곤란하다는 말. 늘 저를 머뭇거리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마치 제가 세균이라도 옮기는 사람인 것처럼 그들은 늘 저와 분리되기를 원했죠. 그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저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닌 고용된 주방장이나 청소 담당자 같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는 제가 표시해둔 구역만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이따 6시 정각에 저녁밥 부탁드려요. 아이들 학원 시간 때문에 1분도 늦으면 안 돼요. 6시 정각. 늘 정해진 시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도 제가 아픈 날도 6시는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오후 5시. 남의 집에서 힘든 하루를 마치고 저는 서둘러 제 본업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 집이지만 저를 기다리는 건 따뜻한 환영이 아닌 새로운 할 일 목록이었네요. 하루 중 유일하게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나오는 시간입니다. 이 작은 휴식마저도. 엄마, TV 소리가 좀 크네. 방해돼. 방해. 저는 늘 이 집에서 방해물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할 권리도 쉴 권리도 없는 사람 같았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 30년간 뼈 빠지게 벌어 이 집을 샀는데 왜 내 집에서 가장 고독하고 가장 눈치를 보는 건 나일까? 내일도 저는 5시 30분에 일어나야 하겠죠. 하지만 이 지긋지긋한 루틴을 정말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요? 허리 통증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며칠을 참았지만 다리가 저려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죠. 30년간 남의 집을 쓸고 닦은 대가일까요? 제 몸은 이미 저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준영아, 엄마 오늘 병원 좀 가야겠다. 허리가 영 좋지 않아서. 응? 아침 일찍? 그냥 이따 오후에 가지. 엄마 파출부 일은 어쩌고? 오늘 예약 있지 않아? 걱정 대신 일 이야기부터 꺼내는 아들의 모습. 서운함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며느리 수진에게 상황을 알렸죠. 병원에 다녀오세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세요? 혹시 입원해야 하는 건 아니겠죠?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따뜻함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걱정은 오직 하나. 집안일 공백에 대한 우려였죠.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 수술이 필요하다고요. 30년간 몸을 혹사한 결과랍니다. 수진아, 의사가 일주일 정도 입원해서 수술해야 한다고 하네. 수술요? 일주일이나요? 그럼 그동안 집안일은요? 어휴. 그럼 한 달 동안 파출부를 불러야 하나? 돈도 많이 들 텐데. 저의 건강, 제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파출부 비용, 그리고 자신들의 불편함만이 전부였죠. 수술을 해야 한다는 어머니 앞에서 아들은 돈 걱정만 했습니다. 수술 당일, 저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당연한 듯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죠. 보호자 대기실에 홀로 앉아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70년 가까이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을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박수님 환자분, 보호자분은 안 오셨나요? 깨어나시면 곁에 꼭 누가 있어야 하는데요. 아이고, 바빠서 못 왔어요. 괜찮아요.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괜찮다고 말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죠.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손 한 번 잡아줄 사람도 물 한 모금 달라고 할 사람도 없었죠.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어머니 수술 잘 되셨어요? 저희가 너무 바빠서 병문안도 못 갔어요. 고작 이 말 한마디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걱정하는가 싶었지만 그녀의 다음 말은 저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어머니, 내일부터 집안일은 가능하실까요? 수지나 의사가 한 달은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 그럼 한 달 동안 저희가 어떻게 해요?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나요? 돈도 많이 들 텐데. 한 달. 고작 한 달 쉬는 것조차 이 가족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이 집에서 해온 모든 노동이 이들에게는 돈 한 푼 안 드는 당연한 서비스였던 것이죠. 저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무료로 고용된 언제든 대체 가능한 가정부였을 뿐입니다. 이 뼈아픈 깨달음이 저를 완전히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서게 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저는 하루하루 힘겨웠습니다. 허리는 나아지지 않았고 가족들의 눈치를 보는 건 더 고통스러웠죠. 그러다 그날 밤 저는 차마 듣지 말았어야 할 진심을 듣게 됩니다. 여보, 어머니 때문에 우리 생활이 너무 제약받는 것 같아요. 그래, 솔직히 좀 그렇긴 하지. 우리가 너무 부담스러워졌어. 제약받는다는 말. 제가 20년간 이 집을 위해 바친 희생이 그들에게는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우리가 훨씬 자유로울 텐데요. 요즘 좋은 곳 많다던데 요양원은 어떨까요? 요양원. 저는 그들의 자유를 위해 버려져야 할 짐짝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그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사라져야 할 존재였던 것이죠. 그날 이후 저는 제 마음속에 뭔가 딱 소리를 내며 부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70년 동안 저를 올가매던 가족애라는 끈이었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해요. 2박 3일이요. 수진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저를 제외한 채였습니다. 나도 같이 가는 거니? 아이고,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저희끼리 가는 가족 여행이잖아요. 엄마 허리도 불편하신데 뭘. 가족 여행. 그 두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20년 동안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저는 이 가족에게 가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럼 가족이 아닌 거니? 아, 엄마. 왜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 없으면 집안일도 안 해도 되고 편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휴식이 아닌 자신들의 자유를 위한 자리를 비워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경희야, 나 울진으로 이사 갈 거야. 어쩌면 좋아. 내 집 팔아버릴 거야. 순임아, 너 진작 그랬어야지. 잘했어. 내가 거기 사촌 언니 통해서 작은 집 알아볼게. 너 그 집에서 내 이름으로 살아. 내 이름으로 살아. 그 말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이제야 박수님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독립해주마. 다만 내 방식대로. 나는 너희의 짐이 아니라 이 집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마. 여보세요? 거기 이응이응 부동산이죠? 제가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고 싶은데요. 일주일 안에 계약하고 싶습니다. 가족 몰래 진행해야 합니다. 이제 곧 70년 동안 참고 쌓아왔던 이 한이 가장 통쾌한 방식으로 폭발할 것입니다. 그들이 제주도로 떠나자마자 저는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급매로 내놓았기에 순식간에 거래가 성사되었죠. 후회는 없었습니다. 70년 동안 남을 위해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으니까요. 순임아, 잘했어. 너 허리도 아픈데 내가 짐 옮기는 거 도와줄게. 넌 이장금 서류만 잘 챙겨. 진정한 가족은 피를 나눈 이들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손을 내밀어주는 친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짐을 정리하고 울진으로 떠나려는 순간 현관문이 열리고 준영 가족이 들어섰습니다. 여행의 피곤함과 들뜬 마음이 섞인 표정이었죠. 어머니, 이 박스들은 뭐예요? 이게 다 뭐예요? 집이 왜 이래요? 30년 억압의 무게가 담긴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짐 쌌지. 이사 가려고. 엄마, 갑자기 무슨 이사요? 엄마 집만 싸는 거야? 내가 이 집 팔았어.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랑 상의도 없이. 상해? 너희가 나한테 상의한 적 있었니? 요양원 이야기 엿들을 때는 나한테 상의했니? 엄마, 요양원은 그게 걱정돼서 그랬지. 너희는 그냥 들어와 살기만 했지. 전기세, 관리비 한번 내본 적 있어? 이 집은 내가 30년 동안 남의 집 청소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너희가 그동안 누린 편안함은 내 허리 통증과 맞바꾼 거였어.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어떻게 저희를 이렇게 길거리에 내쫓으세요? 정말 이기적이세요. 그래, 이제부터 이기적으로 살아볼 거야. 너희들의 편안함 때문에 내 삶을 더는 희생시키지 않을 거다. 2달 안에 이 집 비워야 해.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야 하니까. 집값은 너희가 새로 살 집 구하라고 줄 거다. 나머지는 내가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고. 걱정하지 마. 이 집보다 훨씬 좋은 집, 너희 능력으로 구할 수 있을 거다. 이제 너희도 독립적인 생활 할 수 있게 된 거야. 축하한다. 현관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비로소 저는 짐이 아닌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은 필요 없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시간이면 몸이 저절로 반응하곤 했죠. 이 집은 제 명의입니다. 평생 남의 집 청소하고 밥 지어주며 한 푼 두 푼 모아 마련한 집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늘 이 집에서 얹혀 사는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오늘의 루틴입니다. 찹쌀밥 짓기, 아들 준영이 좋아하는 청국장 끓이기, 며느리 수진의 저탄고지 식단용 샐러드 준비, 그리고 늦잠 많은 손녀들을 위한 캐릭터 도시락까지. 허리가 시큰거립니다. 30년 가사 도우미 생활의 훈장이랄까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 가족의 하루를 제가 열어주고 있다는 뿌듯함. 그것 하나로 버텼습니다. 엄마, 오늘 일찍 가야 해. 아침 일찍 먹을게. 벌써 다 됐다. 청국장 따뜻하게 데워놨다. 어머니, 오늘 빨래는 흰옷과 유색옷 따로, 저희 부부 속옷은 꼭 따로 세탁망에 넣어서 돌려주세요. 아시죠? 저희 옷이랑 섞이면 곤란하다는 거. 곤란하다는 말. 늘 저를 머뭇거리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마치 제가 세균이라도 옮기는 사람인 것처럼 그들은 늘 저와 분리되기를 원했죠.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저는 이 집의 가족이 아닌 고용된 주방장이나 청소 담당자 같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는 제가 표시해둔 구역만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이따 6시 정각에 저녁밥 부탁드려요. 아이들 학원 시간 때문에 1분도 늦으면 안 돼요. 6시 정각. 늘 정해진 시간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도 제가 아픈 날도 6시는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오후 5시. 남의 집에서 힘든 하루를 마치고 저는 서둘러 제 본업이 기다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 집이지만 저를 기다리는 건 따뜻한 환영이 아닌 새로운 할 일 목록이었네요. 하루 중 유일하게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나오는 시간입니다. 이 작은 휴식마저도. 엄마, TV 소리가 좀 크네. 방해돼. 방해. 저는 늘 이 집에서 방해물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할 권리도 쉴 권리도 없는 사람 같았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 30년간 뼈 빠지게 벌어 이 집을 샀는데 왜 내 집에서 가장 고독하고 가장 눈치를 보는 건 나일까? 내일도 저는 5시 30분에 일어나야 하겠죠. 하지만 이 지긋지긋한 루틴을 정말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요? 울진으로 내려온 지 6개월. 이곳은 제 작은 낙원이었습니다. 더 이상 6시 정각에 맞춰 밥을 지을 필요도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죠. 창문 너머에는 매일 아침 그림 같은 동의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수님씨 덕분에 우리 마을이 활기가 넘쳐요. 이 쑥떡 정말 맛있네. 아이고, 제가 더 감사하죠. 여기 와서 제 진짜 이름을 찾은 것 같아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닌 저는 비로소 박수님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바다를 걷고 제 시간을 온전히 저에게 쓰는 평화로운 나날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6개월 만에 아들 준영이 불쑥 찾아왔죠. 수척해진 아들의 모습을 보니 지난 6개월간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왔구나.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밥은 먹었니? 엄마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장모님 집에서 눈치 보면서 살려니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가 해주던 집밥이 너무 그리웠어요. 아들의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후회는 그의 몫이고 저의 삶은 저의 몫이었으니까요. 많이 먹어라.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달. 엄마 이제 집으로 돌아오시면 안 돼요? 저희가 잘할게요. 다시는 엄마 힘들게 안 할게요. 엄마는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너희도 내 삶에 간섭하지 마라. 그리고 그 집에는 돌아가지 않을 거다. 매몰찬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저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았기에 단호해야 했습니다. 너희가 잘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는 게 엄마한테는 이제 제일 큰 효도야. 너희는 너희 행복을 찾아. 나도 나의 행복을 찾을 테니. 준영은 그날 밤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며 잘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삶에 충실할 것입니다. 고생 많았어, 순임아.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인생은 짧습니다. 누군가의 짐이나 누군가의 편안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너무나 짧고 귀한 시간이죠. 오늘도 저는 박수님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